문자 체제의 기본 방식. 문자 체계는 하나의 기호로 나타내는 화소의 크기에 따라 세 가지 기본적인 방식으로 구분된다. 그것은 각각 하나의 기본적인 소리, 한 음절 전체, 그리고 아예 낱말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중에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알파벳으로 이는 기호 하나가 그 언어의 기본적인 소리 하나를 나타내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알파벳이 20에서 30개 정도의 글자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대부분의 언어는 알파벳에 있는 글자 수보다 많은 음소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영어는 26개의 글자만으로 약 40개의 음소를 표시한다. 그러므로 영어를 포함하여 알파벳으로 적힌 언어에서는 한 글자에 몇 개의 음소를 할당하고 일부 음소는 영어에서 발음을 어떻게 하지? SH나 TH 같은 두 글자의 조합을 사용하듯이 여러 글자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방식은 이른바 어표라는 것을 이용하는데 이는 기호 하나가 낱말 하나를 나타낸다는 뜻이다. 중국 문자와 일본의 지배적인 문자 체계에서 그 수많은 기호들이 가진 기능이 바로 그것이다. 알파벳이 전파되기 전에는 어표를 많이 사용하는 문자 체계가 지금보다 더 많았다. 그 중에서 이집트의 상형 문자, 마야의 그림 문자, 수메르의 서령 문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세 번째는 이 책을 읽는 대부분의 독자들에게 가장 낯선 방식일 텐데 이것은 각각의 음절에 대하여 하나의 기호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와 같은 문자 체계의 대부분이 하나의 자음에 하나의 모음이 따라 붙는 음절만을 별개의 기호로 표기하고 다른 유형의 음절들을 표기할 때는 그 기호들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수법을 쓴다. 미케네 문명 시대의 그리스 선형 비문자에서 볼 수 있듯이 고대에는 음절 문자도 흔했다.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음절 문자도 없지는 않은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인들이 전보, 은행의 결산 보고서, 시각장애자를 위한 문서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나 음절 문자다. 나는 이 세 가지를 일컬어 문자 체계라고 하지 않고 일부러 방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오직 한 가지 방식만을 사용하는 문자 체계는 전무하기 때문이다. 중국 문자도 순전히 어표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영어의 문자 체계도 순전히 알파벳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모든 알파벳식 문자 체계가 그러하듯이 영어에서도 달러, 퍼센트 더하기 따위의 어표, 즉 음성적 요소들로 이루어지지 않고 한 단어 전체를 나타내는 자의적인 기호들을 많이 사용한다. 소위 음절 문자라는 선형 비문자에도 많은 어표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어표 문자라는 이집트의 상형 문자는 수많은 음절 기호와 함께 각각의 자음을 별도의 글자로 표시할 수 있어서 알파벳 체계가 거의 갖추어져 있었다.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독립적으로 고안된 수메르인의 서령 문자 체계를 완전히 새로 만들어내는 일은 다른 문자를 빌려다가 고쳐 사용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최초의 필경사들은 오늘날의 우리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기본 원칙들부터 새로 정해야 했다. 예를 들면 어떤 연속적인 발음 하나가 있을 때 이를 낱말이나 음절이나 음소 등 여러 가지 화소로 분해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했다. 또한 우리가 평소 말을 할 때 성량, 높낮이, 속도, 강세, 어구의 배치 등이 시시각각 달라지며 개인에 따라 특유한 발음이 있는데 그 속에서 동일한 소리, 즉 화소를 식별할 수 있어야 했다. 문자 체계에서는 그와 같은 차이점들을 모두 무시하고 각각의 소리를 부호로 표시하는 방법을 고안해야 했다. 최초의 필경사들에게는
참고가 될 만한 최종적인 결과물이 없었는데도 그들은 그 모든 문제를 그럭저럭 모두 해결했다. 물론 이 작업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으므로 순전히 자기들만의 능력으로 문자를 만들어낸 경우는 인류 역사상 몇 번밖에 없었다. 독립적으로 문자를 만들어낸 것이 확실한 민족은 BC 3000년 전보다 다소 앞섰던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인과 BC 600년 이전의 멕시코 인디언들이다. BC 3000년경의 이집트 문자와 BC 1300년 이전의 중국 문자도 독립적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 이후에 문자를 만들어낸 다른 민족들은 기존의 문자 체계를 빌리거나 고쳐 썼다. 아니면 적어도 거기서 자극을 받아 문자를 고안했던 것임이 틀림없다.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문자 중에서도 발달 과정이 가장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역사상으로 가장 오래된 문자 체계인 수메르인의 서령 문자다. 이 문자가 정착되기 수천 년 전부터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일부 농경 마을에서는 양의 수나 곡물의 분량을 기록하는 등 회계 목적으로 여러 가지 단순한 모양의 점토 쉼표를 이용했다. BC 3000년 직전의 몇 세기에 걸쳐 회계 기술, 배열 방식, 기호 등이 발달하면서 곧 최초의 문자 체계가 형성되었다. 그 같은 기술 혁신의 하나는 문자를 쓰기 편하도록 표면이 평평한 점토판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처음에는 뾰족한 도구로 점토판을 그냥 긁었는데 차츰 점토판을 깔끔한 표시로 눌러 찍을 수 있는 갈대 천필로 바뀌었다. 배열 방식에서 발달한 것은 지금은 보편적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몇 가지 관례를 점진적으로 채택하게 된 일이다. 즉 문자를 한 줄로 가지런히 쓰도록 한 것, 행을 일정한 방향으로 읽도록 한 것, 유럽인들처럼 왼쪽에서 그 행동들을 거꾸로 읽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 차례차례 읽어 내려가도록 한 것 등이다. 그러나 결정적인 변화는 사실상 모든 문자 체계에 내재하는 근본적인 문제, 즉 발음과는 무관한 어떤 관념이나 낱말뿐만 아니라 실제 발음도 나타낼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약속된 부호들을 고안하는 문제를 해결한 일이었다. 이 해결책이 발달하기 시작한 초기 단계의 모습은 특히 현대의 바그다드로부터 320km 동남쪽 유프테라스 강변에 자리했던 고대 수메르의 도시 우르크의 예터에서 발굴된 수천 개의 점토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수메르 문자 최초의 기호들은 각각 무엇을 가리키는지 식별할 수 있는 그림이었다. 자연히 이 그림 기호들은 주로 눈에 보이는 사물을 나타내는 명사나 숫자였고 그 내용도 전보용 약문처럼 문법적인 요소들이 생략된 회계 기록에 불과했다. 이 같은 기호들의 형태는 차츰 추상적으로 변해갔다. 특히 뾰족한 도구들이 갈대 천필로 바뀌면서 그러한 변화는 더욱 심화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기존의 기호들을 조합한 새로운 기호들이 만들어졌다. 예를 들자면 먹는다는 의미의 기호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뜻하는 기호와 빵을 뜻하는 기호를 결합시켰다. 초기 수메르 문자는 비음승적인 어표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즉, 수메르 언어의 특정한 소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다른 언어로 읽더라도 발음만 판이하게 달라질 뿐 의미는 똑같은 것이었다. 가령 4라는 숫자를 영어, 러시아어, 핀란드어, 인도네시아어로 읽으면 포치트 1에 넬리에 엠파트로 발음되는 것처럼 말이다. 문자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직진을 보인 한 가지만 고른다면 그것은 아마도 수메르인들이 음성 표기법을 도입한 일일 것이다. 처음에는 추상 명사를 쓰기 시작했다. 즉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명사 중에서 발음이 같은 기호를 이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화살이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기는 쉽지만 목숨을 그림으로 나타내기는 어려웠다. 수메르어에서는 둘 다 T라고 발음되므로 화살 그림은 화살과 목숨을 모두 뜻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의미가 모호해졌지만 거기에 이른바 한정보호라는 음가 없는 기호를 덧붙여 그 명사가 속해 있는 범주를 지정해 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다. 언어학자들은 오늘날 말장난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이 획기적인 혁신을 일컬어 리버스 원리라고 부른다. 이러한 표현 원리를 생각해낸 수메르인들은 단순한 추상 명사를 만드는 수준에만 그치지 않고 훨씬 더 나아갔다. 그러나 그들은 이 원리를 응용하여 문법적인 어미에 해당하는 음절이나 글자들을 쓰기 시작했다. 예를 들자면 영어에 많은 TION이라는 음절을 그림으로 그리기에는 어렵지만 그 대신 발음이 똑같은 SHUN이라는 동사를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음성으로 읽히는 기호들은 긴 낱말의 철자를 표시할 때도 이용되었다. 각각의 음절을 나타내는 그림들을 차례로 늘어놓았던 것이다. 가령 영어를 쓰는 사람이라면 believe라는 낱말을 쓰기 위해 벌과 나뭇잎을 그리는 식이다. 또한 음성 기호 덕분에 필경사들은 여러 개의 관련된 낱말에 똑같은 그림 기호를 사용하면서도 거기에 음성으로 읽히는 기호를 덧붙여 모호함을 없앨 수 있었다. 그리하여 수메르인의 문자에는 세 가지 유형의 기호들이 복잡하게 뒤섞이게 되었다. 첫째, 한 낱말이나 명사 전체를 뜻하는 어표. 둘째, 음절, 글자, 문법적 요소, 낱말의 일부분 등을 나타내는 음성 기호. 마지막으로 발음되지는 않지만 모호함을 해결하는 데 이용되는 한정 부호 등이 있었다. 그렇지만 수메르 문자에 포함된 음성 기호들은 완전한 음절 문자나 알파벳이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수메르어의 일부 음절들을 나타낼 수 있는 기호가 없었고 같은 기호가 다르게 발음될 수 있었으므로 같은 기호를 낱말, 음절, 글자 등으로 다양하게 읽을 수도 있었다.